연애 비무장지대 내팽개 처진 분들, 연애 충gon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솔로 탈출의 그날을 꿈꾸는 여러분께 이 시간을 바칩니다. 연애의 발견. 커플 탄생의 그날까지 쌉으로 모시고 싶은 남자, 연애 전문 칼럼니스트 여성옥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난히 표정이 밝아요. 얼굴이 환합니다. 좋은 일이라도.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곧 나올 책을 드디어 이제 오. 수정을 다 해서 이제 너무 골고하보네요, 지금. 필명이 바닐라 로맨스죠. 네네네, 그렇죠. 드디어 바로님이 또 한 번 탄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와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책인지, 물론 연애 전문 책이겠지만 네네네. 내용이 살짝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해외 광고들이 있잖아요. 기발한 뭐 이게 포스터 광고들. 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좀 연애 같은 느낌으로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뭐 고양이가 쥐를 막 괴롭히는 뭐 그런 거라면 뭐 좀 괴롭히지 말자. 라는 뭐 그런 뉘앙스로 해서 좀 광고랑 연애랑 좀 잘 섞어서 한번 재밌겠네요. 네네. 벌써부터 막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죠? 이제 곧 선물이 바뀔 예정이죠.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희소식이네요. 우리 바로님의 책이 곧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연애의 발견 코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쩐지 네.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진짜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 불러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책 쓰는 게 어렵나요? 연애하는 게 어렵나요? 저는 책 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 네. 정도예요? 창작의 고통? 왜냐면 연애는 한 친구만 생각하면 되는데 네. 책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있어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쿨가인데. 그럼 악플은 무서워요. 네. 한 명이 저를 욕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명이 욕하는 거는 저도 상처받죠.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방송하면서 네네. 많은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 스트레스로 살이 쫙쫙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살이 더 찌고 있어요. 저도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이제 소주 한 잔 막 시키고 막. 네, 진짜 저희는 무병장수할 겁니다. 욕을 하도 많이 그렇죠, 먹어가지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연애 발견 그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좀 만나볼게요. 바로님께서 바로 소개해 주세요. 미션 임파서블님의 사연입니다. 남동생 하나 있는 게 골치입니다. 당최 연애란 걸 못해요. 사실 저라도 안 갖고 싶은 남자긴 해요. 딱히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지 평범하긴 한데요. 일단 남자로서의 매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게 1g이라도 있으면 누나가 이렇게 글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게다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돈이 모이면 비싼 게임을 사고 몹시 뿌듯해합니다. 정말 한심해 보여요. 그래도 나름 노력은 하는지 돈 모아서 얼굴에 살짝 손을 대주었습니다. 미래의 올케가 듣고 있을지 몰라 자세한 건 비밀로 할게요. 가장 슬픈 건 말을 조리 있게 하거나 재미있게 하지 못해서 대화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바로님, 이런 제 동생의 매력 지수를 팍팍 높일 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려요. 남동생이 장가가기 힘들까봐 벌써부터 걱정인 우리 엄마한테 쪼이다가 이제야 SOS 날립니다. 이건 본인이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혹시 친누나가 아닌 건 아닐까요? 너무 동생 욕을. 이거는 아니야. 좀 창피해서 자기 입으로 올리기 좀 그래서 누나 핑계를 대면서 올리는 건가요? 이거? 일단 이 사연의 주인공인 동생분도 무병장수 예약하셨습니다. 욕을 지금 바가지로 드셨어요. 가족부터. 아니, 짐으로 여기면 되나요? 가족인데? 가족이 네. 정말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네, 한심해하는 게 느껴져요. 아니 주변에서 뭐라 해도 아니다. 우리 동생 되게 매력 있고. 그래도 애가 속은 깊어요. 그쵸? 착해요.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네. 한심하다, 매력 네. 없다, 대화도 못하다, 말도 못한다. 심지어 그 표현 자체도 저래도 갖고 싶지 않은 남자. 이거는
이건 뭐 디스 하시는 건가요, 동생을? 이거 남동생 들으면 진짜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는 진짜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네. 남동생이 뭔가 변하고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면 일단 가정에서부터 남자 동생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매력이 있는데 당최 꺼내질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셔야 되는데 요즘 매력이 안 보이니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 네네. 사연을 쓰기 전날 크게 두 분이 싸운 게 아닌가. 싸우고 자기가 이제 막 이런 디스를 하고 이거를 녹음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네, 이런. 네. 저희가 말려들면 네.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들 타인의 관심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타인을 또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아니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쩌지? 하는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뭐 어릴 때부터 학교나 뭐 이렇게 뭐 초중고 올라가면서 많은 이성과 부딪히면서 네. 아, 그래,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나를 그렇게 싫어하거나 하지는 않는구나. 네. 요런 걸 깨닫게 되는데 간혹가다 어떤 계기가 있다던가. 그렇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죠. 그 뭐 저는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이유 원인들이지만 뭐 남중 남고 뭐 공대라던가 한동안 그런 접점이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면서 네. 게임이라던가 그런 걸 소심해지고요.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격려가 좀 필요할 텐데 우리 그쵸. 누나가 집에서, 너무 네. 많이 깎아내리셔가지고 근데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왜냐면 아니, 나는 그죠. 당최 어, 답답하죠. 뭐 형제고 아니 뭐 남매고 나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거 없는데 나는 잘하고 너랑 비슷한 애도 잘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사실은 저도 제 친구들 중에 뭐 되게 잘생긴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약간 연애라던가 이성을 대하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술 먹고 얼굴에 뭐 술도 뿌리면서 정신 너 왜 차려. 그러냐. 아니 네. 뭐 네가 뭐가 모질라냐 그렇게 뭐 엄청 잘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했는데 네.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뭔가 나아지기보다는 뭔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안 나오려고 하고 더 네, 상처를 네. 받아서. 그래서 뭐 자꾸만 뭐 게임 정모나 가려고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팁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항상 약간 뭐 제가 아는 여자 지인 친구라던가 아는 동생들 만날 때 자꾸 불러요. 포인트는 제가 아는 친구랑 사겨라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그쵸. 한 번에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이런 건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느낌만 받아도 태도는 많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꾸 귀찮다고 해도 야 내가 술 살 테니까 나와라 나와. 라고 하면서 같이 뭐 소개도 해주고 이상한 소리 하면 욕도 해주고 네. 뭐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아주 큰 효과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친구가 말을 조리 있게 되게 잘한다던가 멋있게 한다던가 하진 않는데 예전에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막 피하려고만 하고 싫다라고만 했던 친구가 가끔은 뭐 그 친구들 안 만나? 라고 얘기도 하고 또 따로 자기가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약간 좀 자신감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무서워하는 건 없어지더라고요. 그쵸. 좀 네네. 태도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나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데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누나면 자기 친구들이랑 만날 때 아주 가끔씩 조금 불러낼 수도 있지 하긴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 동생 잠깐 오라고 하자 이래서.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와서 같이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니더라도 술 다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여자 혼자 들어가기는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나 좀 데리러 와. 이래서. 데리러 와서 뭐 용돈을 조금 뭐 10,000원이라도 좀 주면서 네. 좀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좀 자기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고 그쵸. 그러면서 좀 뭔가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밖으로 조금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교류를 하면서 피드백을 보면서 그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집에서 내가 뭔가 그럼 내가 외모에 좀 그래 좀 더 신경을 쓰자 해서 좀 손을 댔어. 그래도 나아져도 타인이 날 보고 와 뭐 잘생기셨어요 혹은 매력적이에요 라는 얘기를 못 들으면 저는 자기 자신은 끝까지 자신감이 있을 그쵸. 수가 없는 효용을 거거든요. 못 느끼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사람을 좀 많이 만나야 될 것 그쵸.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을 좀 줄이고 그쵸.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안에만 그러니까 있지 말고. 그거를 옆에서 이야기만 해주면 뭐 이렇게 간섭이라고 느끼고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만 해줄 게 아니라 저는 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본인의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같이 뭐 제주도에서 요즘은 게스트하우스 매일 밤마다 막 파티도 하고 하는데 그쵸. 그런 거 그쵸. 괜찮네요. 그냥 데리고 가서 조금 사회성을 더 길러주면. 그렇죠. 일단은 자기가 왜 얼마 전에 호란 씨가 그 복면가왕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거 나올 때도 되게 걱정했는데 자기가 복면을 벗었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자기는 너무 감동받았다라는 얘기를 그 연예인조차도 네. 타인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게 문제지. 너는 뭐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 재미없다. 빨리 재밌게 해봐라. 라던가 용기를 내라라던가 다그치는 건 안 그런 되겠네요. 것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회피하게 만들고 더 음. 내가 가봐야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조차도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다른 사람은 사람들은 날 얼마나 어떡하느냐. 이상하게 볼까. 그렇죠. 그렇네요. 일단 가족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모임에 그렇죠. 우리 남동생을 많이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되게 심리학자 같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책 쓰다 나왔고 네, 오늘 네. 진짜 약간 학자 느낌이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추구하는 박사님.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미션 임파서블님, 이제 오늘까지로 이 동생 비방은 끝내시고요. 네. 동생을 많이 기운을 북돋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변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쵸. 그 이유를 잘 파악해서 누나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누나죠. 시간 되시면 뭐 이렇게 동생분 데리고 제가 하는 파티요. 그쵸. 미션 임파서블님, 그때 남동생분이랑 같이 오세요. 저희도 갈 거거든요. 그래서 네. 파티 만약에 확정되면 저희가 일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데이 파티를 하니까 좋습니다. 기대하세요. 10월 31일이죠. 네. 그쵸. 그때 저희 다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남동생분 진짜 궁금하네요. 어디 손댔는지 맞춰봐야지. 네. 됐습니다. 저희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까요? 네, 우선 첫 번째 곡은 그레이의 깜빡, 두 번째 곡은 에디킴의 너 사용법. 좋습니다. 두 곡 듣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방금 지나간 저 여자도 예쁘기는 해. 방금 또 스쳐 지나간 여자도 괜찮은 몸에 You know what? 재미없어. 국방 FM 음악이 머무는 밤 스테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 연애 발견 만나보고 계십니다. 제 옆에는 연애 전문 칼럼니스트 여성옥 씨 앉아 계십니다. 바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연애 고민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오하린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여잔데요. 데이트 비용을 1대1로 냅니다. 그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직장인이거든요. 사실 데이트 통장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좀 어린 것 같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을 때도 밥 먼저 먹었는데 그 사람이 밥값 내고 제가 차값 계산하고 사실 제가 뭐 얻어먹는 걸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요. 여자도 데이트 비용을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쎄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맨날 허구헌을 자랑을 하니까 왠지 제가 지는 느낌? 왠지 제가 손해보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낼 돈 다 내고 이러고 있나? 아니면 그래 난 독립적인 여성이니까 당당하니까 함께 부담을 해야지. 이런 갈등입니다.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가끔은 남자친구가 맛있는 거 후식까지 다 사주면서 우쭈쭈쭈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끔 대접받고 싶은 느낌이 생기거든요. 제 이 마음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데이트 비용 관련 사연입니다. 되게 이거 예민하죠. 진짜 예민해요. 사실 겉으로 막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고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데이트 비용 이건 진짜 민감합니다. 요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 저는. 예. 그렇죠. 우리 오아리님께 그럼 좀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일단은 저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하린 씨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건, 저는 뭐 욕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쵸. 전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더치페이 문화라던가 아니면 뭐 때로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남자가 조금 더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죠. 남성분들이 좀 더 네네. 많이 데이트 그쵸. 비용을 부담을 하죠. 그리고 또 남자분이 거의 다 내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와 비교하고 이러다 보면 여기 쓰신 대로 진짜 내가 뭐가 모질라서 내가 그쵸. 쟤보다 뭐가 그렇게 못났는데 내 친구는 남자친구가 막 대접해주고 선물 사주고 그쵸, 다 그쵸. 사주고 돈 한 푼도 안 쓰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부럽고 뭔가 서운한 느낌이 드는 건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데이트를 왜 하죠? 라고 전 묻고 싶어요. 네. 그럼 뭐 남자친구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남자친구한테 공짜로 밥 얻어먹고 차 얻어마시고 영화 얻어보려고 데이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내라라는 느낌보다는 데이트라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비용을 지불하느냐보다도 어떻게 그 시간을 예쁘게 쓰느냐.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더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고 조금 더 그 시간 나의 여가 시간을 좀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돈을 누가 내느냐를 자꾸 그걸 물고 늘어지면 솔직히 남자친구도 똑같이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뭐가 모질라서 왜 내가 다 내야 되는데. 네. 전 그쵸. 그래서 돈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시간을 쓰느냐 관점으로 좀 생각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 시간을 쓰든 마지막에 결국 종착점은 계산이잖아요. 아 맞아요. 계산이긴 하죠. 그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어도 그 계산이란 순간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시간이 너무 별로였지만 남자친구가 계산을 딱 해. 여자친구가 계산을 딱 해. 그러면서 그 서운함이 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남자친구가 사줘야지만 뭐 그게 좀 좋다고 하면 그건 만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뭐 결제를 통해서 음. 서로의 마음이 그러니까 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게 더 맞지만 근데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만약 결제를 안 하고 우리가 공평하게 냈을 때 혹은 내가 더 많이 냈을 때 그런 게 신경이 쓰인다면 사실은 그 돈 데이트하면서 그 마지막 결제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남자와 하루를 데이트한 그 시간이 저는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런 걸 다 따질 바에야 연애 안 하고 저금하는 게 그쵸.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사연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 연애를 한다는 게 그 무언가를 결제를 하고 비용을 낸다는 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연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친구들의 연애보다 우리의 연애가 분명히 더 좋은 점이 있을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서로 얼마나 연락을 하고 사랑 표현을 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데이트 비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그쵸. 같아서 네. 아쉬웠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중간중간 뭐 조금 저렴한 거라도 너무 비싼 건 좀 그렇잖아요. 뭐 해서 뭐 자기가 나 이거 사주라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사주면 되게 좋아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뭔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들이 옆에서 하도 뭐라 하니까 왜 네가 돈 내?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뭐 우리 오빠는 뭐 하는데 뭐 그 오빠가 못생겼겠지 그러면 네. 뭐 그런 게 다 있고요. 그리고 또 네.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커플을 가지고 한 커플은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 신용카드로 주고 또 한 커플한테는 제한을 뒀어. 얼마 하고 나서 마트에서 서로 사고 싶은 걸 사기. 이제 그게 하나의 데이트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제한이 없는 쪽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 와 이거 오빠 나 이거 그래 너 막 다 해요. 근데 재밌게도 거의 끝날 때쯤에는 서로 다른 데서 장을 보고 있어. 왜냐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쵸. 자기들끼리 뭐 뭔가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로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제한이 있던 커플들은 나 이거 오빠 나 이거 야 그거 말고 이거 작은 거 사. 뭐 이러면서 좀 티격태격 하지만 쇼핑이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뭔가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면서 맨 끝에는 친밀도 테스트를 했는데
오히려 제한이 있는 쪽이 훨씬 더 친밀도가 높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뭔가 남자친구가 계산하는 것보다는 뭔가 나도 돈을 내면 뭔가 나도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난 너한테 이런 거 해줄래. 그쵸. 이런 게 또 오고 가고 또 때로는 뭐 데이트 통장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면서 네. 야 이번에 저번에 너무 많이 썼다. 이번에 뭐 아끼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대화고. 그쵸. 전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금액이 아니라 방법으로 보면 네. 한쪽이 일방적으로 내는 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양쪽이 뭐 꼭 반을 그쵸. 나눠서 내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같이 낸다는데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 그건 곧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쵸. 근데 반대로 따지면 똑같아요. 남성분들도. 여자친구가 나를 위해 이것을 계산한다. 그럼 그만큼 남자친구도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쵸. 고맙고. 그러니까 서로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연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사연을 예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 한번 네네. 받아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해답을 내드린 게 그러면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하루는 남자친구가 다 사고 하루는 여자친구가 다 사고 그렇게 아니,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제가 네. 왜 웃었냐면 옛날에 한번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데이트를 할 때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저번에 밥 먹을 때 나는 패밀리 레스토랑 갔는데 이렇게. 그때 저도 어릴 때라 그죠. 금액대가 네네. 조금 달라지기는 그러니까, 하겠지만. 떡볶이로 막 머리 막 긁으면서 갑자기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데 때로는 네.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쵸. 네. 근데 그런 것도 참 알콩달콩해지는 연애의 방법일 것 같고요. 네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정해서 오늘은 자기가 다 쏘고 오늘은 내가 다 쏘고 그러면 나중에 오하린 씨도 그 친구한테 어제 나 남자친구가 막 밥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다 해줬잖아.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또 뭐 이거저거 받았다고 자랑하는 여자친구분들이랑 그렇게 뭐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네, 그쵸. 그리고 그게 다 아까 네. 전에 제가 빨리 식어요 그분들은. 농담으로 말했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칼같이 1대1을 하고 싶었어요. 되게 어릴 때, 20대 초반에는. 근데 조금 수입이라던가 이런 게 달라지면서 요즘은 제가 거의 다 되는데 근데 네. 이게 차이가 만나고 있는 것 싶네요. 같아요. 네. 1대1로 냈을 때는 뭔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싶고 뭔가 데이트에 대해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뭐 이러니까 뭐 택시비도 아끼고 뭐 어디 가서 그쵸. 어디 좋은 데 막 찾고 좀 여자친구한테 네네. 부담도 덜 주고 네네, 싶고 뭐 그런 나도 부담을 덜 느끼고 싶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가 다 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 약간 데이트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조금 덜 하게 되는. 약간 네. 그냥 흥미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약간 조금 그런 거 왜냐면 있죠. 뭐 하든 내가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먹자 하면 뭐 내가 뭐 먹자 하면 오빠 근데 그거 비싸 그냥 먹어 하면 뭔가 하면서 비싼가 하면서 뭐 이런 것도 없고 아까 전에 제가 그쵸. 그 쇼핑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 분명 그 여자친구분의 그 친구분은 그게 좋겠죠. 남자친구가 사주고 하는데 뭔가 약간 허한 기분은 좀 있을 거예요. 그쵸. 뭔가. 아마 연락이 잘 안 될 네, 거예요. 뭐 네. 왜냐면 벌어야 되니까 또 바쁜 것도 만났을 있을 때만 거고. 좋을 거예요. 그쵸. 그쵸. 헤어지고 나서 뭐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쵸. 우리 오하리님은 일주일에 막 3-4번씩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모든 게 장단이 있으니까 그쵸, 너무 그쵸. 데이트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비용도 있지만 네. 뭘 하느냐 그리고 누가 더 준비를 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떼놓고 생각하는 건 조금 반칙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오하린 씨의 연애의 장점만 좀 생각하시고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좀 더 친밀감도 올리시고 남자친구에게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화끈하게 씁니다. 네. 전 준비돼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네. 공개 구원인가요? 이건? 그럼요. 저 방송하잖아요. 법니다. 열심히 법니다. 네. 이때 딱 내려고요. 네. 남자친구 모임에 가서 카드 결제해주는 여자친구. 와, 제가 진짜 꼭 되고 싶은 여자친구입니다. 딱 한 번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네. 예전에 몇 번 긁었거든요. 그래요? 네. 긁고 나서 금방 헤어졌어요. 슬프네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오하리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로의 선물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위로의 선물로 이제 제 책을 또 드려야 되는데 아우, 좋습니다. 또 이게 또 이제 양파즙 짜듯이 이렇게 그쵸, 짜내야 짜내야 되죠.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돈 안 쓰는 남자친구를 다시 유혹하나? 라는 느낌으로
아, 이거 진짜 이거 오늘 고갈됐네요. 네, 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유혹하라. 네. 우리 바로님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네. 남성분들 여자친구가 너무 좋으면 좀 더 많이 쓰게 돼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만 봐도 그걸 얼마나 좋아하느냐 보다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느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하긴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최선을 다해 쓰겠죠. 그쵸. 네. 참 그걸 좋습니다. 아끼면 안 좋아하는 거죠. 그쵸.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깔끔한 조언 남겨주셨는데요. 바로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끝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곡은 하이수연의 나는 달라.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박경의 보통 연애. 좋습니다. 저희는 두 곡 띄워드리면서요. 바로님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Come on, baby. 자꾸만 소리지 말고 어서 들어와 내게. 월화수목금토일 보여줄게 신세계. 네 맘속 눈물을 멈춰줄게. Don't play me. 아우. 내가 원하는 건 그저 너일 뿐. 내가 필요한 건 너의 삶의 일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스테이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찬 선물 준비하고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라임미시 출판사에서 드립니다. 직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직업혁명서 최혁준, 현안선의 졸업하고 뭐하지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 트로스트에서는요, 전문 심리상담사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는 텍스트 테라피 한 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충북 단양 대명 리조트에선 사계절 내내 즐거운 시원하고 뜨끈한 아쿠아월드 스파 이용권 드립니다. 문경세제 웰빙하우스에서 드리죠. 국산 토종 마늘로 만든 무첨가 순수 진액, 문경세제 흑마늘 진액팩, 그리고 문경 오미자빵과 초콜릿 세트입니다. 종합편시몰 상상홀릭에서는요, 모기 퇴치 팔찌 세트 드리고요. 매노뮤직에서 음반 선물 드립니다. 플루티스트 윤현인, 김영미, 피아니스트 황문희,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제스민 등 해외와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클래식 음반입니다. 저희 국방 FM 홈페이지도 좋고요.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67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국방 FM 친구 추가하셔서 카톡 남기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남기시고 선물 듬뿍듬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중에 선물 받게 되신 분들 계시죠? 반드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테이 가족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목요일도 다 지났고요. 내일은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불금입니다. 한 주가 진짜 빨리 가죠. 저희 스테이와 함께하면 더더욱 빨리 갑니다. 주말은 천천히, 평일은 빠르게.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은 특히 개천절까지 이어지면서 총 3일이나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스테이 가족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다가오는 불금 기분 좋게 개운하게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2시간 뒤에 더 좋은 노래,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구성의 유주경, 제작 진행의 저 박은지였습니다. 우린 내일 밤도 10시 10분에 다시 만나요.